당신은 혹시 자신도 모르게 혈당 조절을 잃고 있지 않나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혈당의 위험한 변동으로 인해 피로감, 통제되지 않는 체중 증가, 그리고 더 나아가 당뇨병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이 놀라울 만큼 간단하다고요? 단 몇천 원이면 살 수 있고 의사 처방전 없이도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 종류의 가루. 그러나 그 효과는 값비싼 약 못지않게 강력하게 혈당을 개선해준다는 사실을요.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노인 건강관리 분야에 종사해온 Dr. Dylan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좋게 들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로만 알고 있는 기적의 섬유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미 이 성분이 잊혀졌던 또 하나의 슈퍼파워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놀라울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광고 문구나 사기 행위가 아닙니다. 수백 건의 엄격한 임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루를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장 속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 속의 당기 파도처럼 혈액 속으로 밀려 들어가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매달, 매년 반복되면 결국 몸은 지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가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호전사처럼 등장합니다. 장 속에서 물과 만나면 두꺼운 젤층으로 변해 포도당을 감싸고 붙잡아 혈액 속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 결과 당신의 혈당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며 더 이상 위험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 혈당 조절의 장기 지표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을 막고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바로 그 원인 말입니다. 즉, 한 번에 두 가지 효과, 혈당 조절과 심혈관 보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가루의 모든 비밀, 올바른 섭취법, 정확한 복용량, 최고의 효과를 내는 황금 타이밍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천연 식품에 대해서도 경고드릴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을 놓친다면 당신은 스스로 만성질환의 위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비싸지도 희귀하지도 않지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완전히 건강하더라도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식품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보호 방패입니다. 그러나 이미 위험 신호에 있는 분들, 즉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거나 통제되지 않는 체중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절대의 명령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 단 한 초도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 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숫자 0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콘텐츠로 발전하겠습니다. 우선 당신에게 고혈당과의 싸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경고하고 싶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식초, 특히 사과 식초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식초를 단순한 식품 보존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식초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혈당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의학계가 오랫동안 숨겨온 사실입니다.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신비로운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 방식에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작용 메커니즘을 잘 들어보세요. 아세트산은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위 배출 과정을 늦춰 음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대신 천천히 장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동시에 근육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자극하여 혈액 속의 당을 빠르게 끌어내립니다.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혈당 수치가 이전처럼 미친 듯이 오르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엄격한 과학 연구들이 놀라운 수치를 입증했습니다.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한두 작은술만 마셔도 식후 혈당치, 즉 가장 위험한 정점이 무려 20%나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무려 20%입니다. 이 수치는 비싼 당뇨병 치료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강조하고 싶은 긴급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공복에 식초를 마시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마시면 좋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아세트산이 위점막에 직접 닿으면 심각한 윗궤양을 일으켜 통증과 장기적인 소화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식사 조금 전이나 식사 중에 예를 들어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잠깐, 모든 식초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초에는 사과 식초, 발사믹 식초, 알코올 식초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사과 식초가 모든 식초의 왕입니다. 사과 식초는 가장 폭넓게 연구된 종류로 아세트산뿐 아니라 폴리페놀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터링 되지 않은 유기농 사과 식초, 즉 약간 탁하고 바닥에 침전물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균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식초는 어떨까요? 이 식초 역시 아세트산을 함유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식초입니다. 맛이 강하고 자극적이며 유익균, 항산화제, 폴리페놀 같은 귀중한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매일 섭취하면 위를 손상시킬 뿐 별다른 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사믹 식초는 어떨까요? 그것은 달콤한 함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발사믹 식초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혈당을 낮추려 하면서 동시에 몸에 설탕을 넣는 셈이 됩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안전 경고가 있습니다. 식초는 모든 사람에게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급성 위염이나 윗궤양이 있거나 치아 범랑질이 약한 사람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식초原液을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원액 식초는 매우 강한 산성을 띠어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구강점막에 화상을 입히거나 치아 범랑질을 녹이고 식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처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황금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사과 식초를 마시면 아세트산이 시간 동안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지속하며 심지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과학적으로 두 번째 식사 효과 (second meal effect)라고 불리며 혈당 조절 연구에서 매우 혁신적인 발견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식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피입니다. 그 무해해 보이는 외관에 속지 마세요. 계피는 단순히 빵 위에 뿌리거나 차에 넣어 마시는 향긋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 마른 계피 막대 안에는 우리 몸이 당을 처리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슐린 민감도를 크게 개선하고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머물지 않고 쉽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종류의 계피를 선택하면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일 간을 서서히 중독시키게 됩니다. 계피의 생사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올바른 종류를 아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시장에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계피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바로 카시아 카시아와 실론 세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당신의 간 건강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경고를 꼭 들어주세요. 카시아 계피, 즉 마트나 전통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저렴한 종류는 바로 위험한 함정입니다. 카시아에는 쿠마린이라는 독성 화합물이 매우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 축적될 때 독성을 일으킵니다. 쿠마린은 즉각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에 천천히 쌓여 간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만성간 손상, 간경화, 최악의 경우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 많은 양의 카시아 계피를 섭취하고 있다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시아 계피밖에 없다면 어떡할까요? 제가 반드시 경고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매일 사용하지 마세요. 생존의 규칙은 하루 사용, 하루 쉬기, 하루 사용, 하루 쉬기입니다. 간이 독성 쿠마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은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간 손상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며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신뢰하는 계피는 바로 실론 계피입니다. 계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종류입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아 거의 무해하며 매일 사용해도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계피이며 모든 가정의 주방에 꼭 있어야 할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계피가 겉보기엔 매우 비슷해 쉽게 혼동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구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카시아 계피, 즉 자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종류는 외관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단한 한 겹의 껍질이 빽빽하게 말린 형태로 짙은 붉은 갈색이며 매우 단단합니다. 손에 쥐면 단단하고 견고한 질감이 느껴지며 맨손으로는 거의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반면 당신이 찾아야 할 실론 계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겹의 얇은 막이 말려 있어 작은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겼으며 색깔은 더 연한 갈색이고 매우 부드럽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쉽게 부서져 가루처럼 흩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혼동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제가 남겨둔 사진을 자세히 보면 두 종류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구별법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이 중요한 비밀을 들은 것인지요.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 마지막 조언은 무엇일까요? 실론 계피를 선택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섭취량은 하루 한 작은 숟가락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뇨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천연 무기입니다. 완벽한 아침 식사는 식물성 우유나 천연 요거트에 귀리 2-3스푼, 원한다면 신선한 과일 약간을 넣고 그 위에 실론 계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향긋하고 영양가 높고 치유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계피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면 수면 중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물, 스무디 또는 원하는 어떤 음식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계피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입맛에 맞게 무한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체중 감량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소화를 늦추고 위 배출 시간을 늘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며 간식을 찾는 위험한 욕구를 완전히 억제합니다. 게다가 계피는 자연스러운 달콤함을 주어 설탕, 꿀 또는 다른 감미료를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게 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루 수백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도 여전히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설탕 대신 계피를 사용해 보세요. 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을 필요 없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여러분께 고혈당과 노화를 막는 세 번째 전사에 대해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는 영상의 처음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가루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녹차라고 해서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평범한 음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차는 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귀중한 보물이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녹차를 불로장생의 신약이라 부르며 존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결코 과장하거나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녹차를 마시는 지역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세계 어느 곳보다 높으며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연구자들은 마침내 녹차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밝혀냈습니다. 비밀은 바로 카테킨이라 불리는 놀라운 화합물 그룹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카테킨들은 우리 몸속에서 용감한 전사처럼 작용하며 노화와 염증, 암을 일으키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공격하고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테킨이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카테킨을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로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당이 혈액 속에 위험하게 쌓이지 않고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또한 카테킨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과잉지방, 특히 복부지방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연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놀라운 수치를 들어보십시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는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하루에 단지 한두 잔에서 3잔 정도의 녹차만 마셔도 그것만으로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건강을 파괴하며 실명, 손발 절단, 평생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같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녹차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녹차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내 온도를 높이고 여러분의 몸을 24시간 내내 칼로리를 태우는 연소기관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녹차를 마심으로써 힘들게 운동하거나 고통스럽게 굶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녹차의 효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특별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차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말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일반 녹차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녹차를 마실 때는 차씨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잠시 후 차씨은 버리고 우리는 그 물만 마십니다. 즉, 우리는 녹차 속 영양소 중 물에 녹은 극히 일부만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차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품질이 좋은 녹차 잎을 곱게 갈아 미세한 가루로 만든 뒤 그 가루를 물에 완전히 녹여 통째로 마십니다. 즉, 차씨 전체를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일반 녹차보다 5배에서 10배나 많은 카테킨, 그 놀라운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일본 사무라이들이 전투에 나서기 전 반드시 말차를 마셨던 이유입니다. 집중력과 체력을 극대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차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높은 카페인 함량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각성 성분으로 집중력과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지만 특히 민감한 체질의 노년층에게는
불안, 심장 두근거림, 손떨림, 불면증, 심지어는 심장 발작과 비슷한 공황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카페인에 민감한 편이라면, 즉 진한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일반 녹차로 돌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일반 녹차도 여전히 귀중한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으며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히 강력하지만 카페인 함량이 훨씬 낮아 더 안전합니다. 반면 카페인에 잘 적응하는 체질이시라면 커피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말차는 최고의 선택이며 여러분이 반드시 투자해야 할 최상의 슈퍼푸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바로 식사 후 바로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절대 식사 직후에 어떤 종류의 차도 마시지 마세요. 녹차, 홍차, 보이차, 말차,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채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은 음식 속 철분과 결합하여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복합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철분이 풍부한 붉은 고기, 간,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도 식후에 차를 마시면 그 귀중한 철분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기고 피로감, 창백한 피부, 어지럼증, 숨참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미 빈혈이 있거나 폐경 이후에 여성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금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에는 최소 2-3시간을 기다렸다가 음식이 소화되고 철분이 흡수된 후에 향긋한 차를 즐기세요.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이 실수가 녹차가 여러분께 주는 놀라운 효능을 망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약속했던 그 놀라운 가루의 진실을 모두 공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전자피 프사일리움입니다. 이 가루는 믿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이며 처방전 없이도 어떤 약국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서 많은 의사들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잘못 사용하면 피사일리움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모든 세부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피실리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플란타고 오바타라는 식물의 씨앗 껍질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피실리움이 물을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장 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실리움이 물과 접촉하면 부풀어 오르며 두껍고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은 포도당을 감싸고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며 마치 그물을 친 듯이 혈액 속으로 당이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거나 흡수량 자체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혈당이 매번 식사 후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엄격한 임상시험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하루에 피사일리움을 10개에서 15kg 정도 주요 식사 사이에 나누어 섭취하기만 해도 일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며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침묵의 살인자 LDL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크게 떨어집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국제의학 지침에서는 피사일리움을 1등급 식이섬유로 당뇨 치료를 보조하는 최우선 선택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전 세계 의학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특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피사일리움은 정말로 다양한 상황에서 완벽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제2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심지어 체중 감량에 절망한 사람들에게도요. 왜냐하면 피사일리움은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식욕을 억제하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여줍니다. 억지로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큰 컵에 피사일리움 한 작은 술을 넣고
물에 잘 섞은 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마시면 됩니다. 이상적인 복용법은 점심 식사 전 물 한 컵에 반 작은 술, 저녁 식사 전에도 물 한 컵에 반 작은 술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경고는 꼭 외쳐야 합니다. 비살리움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드시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조건입니다. 실리움은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 젤을 형성하기 때문에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실리움이 장 속의 수분을 전부 빨아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장폐색, 극심한 통증,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채 사일리움을 섭취해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광경은 누구에게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 마시는 것을 자주 잊는 사람, 물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 탈수가 잦은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비사일리움을 시작하지 마세요.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하루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실 수 있다면 필리움은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가장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당신이 이 영상에서 소개한 4가지 놀라운 음식을 모두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식품들은 구하기 쉽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력은 어떤 고가의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 규칙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자연 유래의 건강식품이라도 사용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피사일리움을 이미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효과가 있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거의 깜빡할 뻔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피사일리움은 식품 산업에서도 점증제나 질감 조절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소스, 크림, 심지어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여러 번 피사일리움을 섭취했지만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혹시 직접 필리움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4가지 식품 외에도 오늘 저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의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GI 지수, 즉 혈당 지수입니다. 이것은 낯설거나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높이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사탕 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어 결국 당으로 변하고 그 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은 혈당을 총알처럼 빠르게 높이는 반면 어떤 음식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고GI 식품, 후자는 저GI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점이 수백만 명, 특히 50세 이상인 많은 분들이 모르고 매일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GI 지수에 따라 식품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황금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GI 지수가 55 이하인 식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매일 많이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들은 혈당을 서서히 부드럽게 올려 몸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56에서 69 사이의 식품은 중간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양과 빈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0 이상인 식품,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혈당을 로켓처럼 치솟게 만들어 췌장, 간, 그리고 신체의 모든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여러분, 혈당이 자주 급상승하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느라 과로하게 되고 결국 제 기능을 잃습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당뇨병의 시작이며 실명, 신부전, 손발 괴사로 인한 절단, 뇌졸중 등 끔찍한 합병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음 식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현미, 흑미, 통귀리 같은 통곡물은 껍질이 남아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늦추기 때문에 GI 지수가 낮습니다. 반면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껍질이 제거된 음식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둘째, 전분이 많은 채소보다 전분이 거의 없는 채소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는 GI 지수가 20 이하로 매우 낮아 마음껏 드셔도 괜찮습니다. 반면 감자, 토란, 호박은 GI 지수가 높으므로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셋째, 콩류와 두부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검은콩, 팥, 녹두, 두부 모두 GI 지수가 매우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단백질이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매우 귀중한 목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매일 섭취해야 할 저 GI 식품들이며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녹색 IP 채소입니다. 식사 접시의 절반은 반드시 이 채소들로 채워야 합니다. 둘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치아씨, 아마씨 같은 것들을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연어, 고등어, 청어와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넷째는 달걀입니다. 특히 노른자는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노른자를 피하지만 GI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운 완벽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다섯째는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자연당이 들어있지만 식이섬유가 많아 GI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입니다. 이 놀라운 과일은 거의 당분이 없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시켜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블랙리스트입니다. 첫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탄산음료와 버블티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몇 분 만에 혈액으로 흡수되어 몸에 충격을 줍니다. 30ml 한 병에 설탕이 35, 40g, 즉 8볼 침스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설탕 10스푼을 입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탄산음료를 마실 때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흰빵,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이들은 모두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GI 지수가 70%8보로 매우 높으며 백설탕만큼 위험합니다. 셋째는 사탕과 밀크 초콜릿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설탕과 나쁜 지방 덩어리입니다. 넷째는 인스턴트 라면,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입니다. GI 지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과 유해한 보존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함정, 바로 병에 든 과일 주스입니다.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식이섬유가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당만 남아있어 탄산음료만큼이나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단 한 가지의 기적 같은 식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단 몇 주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식사 접시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접시의 50%, 즉 절반은 녹색 채소나 전분이 없는 다양한 색의 채소로 채워야 합니다. 신선한 시금치의 초록색, 붉은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주황빛 당근처럼 색감이 풍부한 식품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색깔은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군을 대표하며 우리 몸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5%, 즉 4분의 1은 지방이 적고 영양이 풍부한 단백질로 채워야 합니다. 생선 껍질을 제거한 닭, 가슴살, 두부, 달걀 또는 콩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을 만들며 무엇보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늦춰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는 복합 탄수화물의 몫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현미, 흑미, 귀리,
보라색 고구마 같은 통곡물 위주로 선택해야 하며 절대로 흰쌀밥이나 흰빵은 안 됩니다. 이 식사 접시 원칙을 지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고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 섭취 순서입니다. 이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올바른 순서로 식사를 하면 식사 후 혈당 상승폭을 30에서 4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말이죠. 마치 마법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실제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먼저 식사 시작 후 처음 5-7분 동안은 채소를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섬유질이 위와 장 속에서 보호막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 보호막이 바로 장벽 역할을 하며 당분이 혈액 속으로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은 후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즉 생선이나 닭고기, 달걀 등을 드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를 더욱 천천히 진행시켜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을 다 먹은 다음에야 비로소 밥이나 탄수화물을 드세요. 왜 이런 순서로 먹어야 할까요? 바로 섬유질과 단백질이 먼저 위에 자리 잡으면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과 섞여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안전하게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음식 혼합 효과라고 부르며 약을 쓰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GI 지수와 식습관을 활용한 혈당 관리법은 결코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음식을 고르고 올바른 순서로 먹으며 무엇보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당뇨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녀와 손주들과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황금 열쇠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간단한 원칙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전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가지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한 천연 무기, 바로 차전자피, 사과식초, 실론시나몬, 그리고 녹차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단순히 영상 하나 봤다로 끝내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세요. 마트로 가서 이 식품들을 구입하고 매일 꾸준히 섭취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앞으로 올라올 더 유익한 건강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혹은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께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결과는 어땠나요? 궁금한 점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활력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